예, 대수 개념 강의 9강 삼각함수 파트 2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 삼각함수들의 주기랑 최대, 최소 등등을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거예요. 네, 시작할게요. 이제 주기, 최대, 최소를 갖다가 다시 얘기를 갖다가 좀 해야 됩니다. 일단 그거 하기 전에 y는 sin x 기본 그래프,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 그래프가 있으면은, 즉 y는 sin x 그래프 대강 요렇게 그려주시고 2파이다 파이다, 그래서 주기는 2파이다, 요 정도 외워두셔,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음, 너무 개판이다. 2파이다 코사인 파이다, 뭐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찍어 가주셔야 되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기는 얼마다 파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예, 이런 함수가 있으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여전합니다.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x 대신에 x-m, y축 평행이동, y 대신에 y 빼기 n, 그 다음에 x축 대칭,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y는 x에 대해서 대칭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되셨나요? 이렇게 이동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문제는 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딱 한 번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잠깐만. 우리가 y는 x라는 함수, 그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배웠잖아요. 근데 y는 2x가 있을 거야. 잠시만요. 이런 놈이 오겠다, 그죠? x 앞에 2가 붙었어. 뭐 물론 이거는 이제 기울기잖아요, 그죠? 기울기라서 우리가 양수에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또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x축으로 더 붙는다라고도 뭐 표현을 하시고요. 아니면 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점점 더 선다라고 표현을 갖다가 하거든요. 근데 이해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y는 x와 y는 2x를 갖다가 비교를 하시면은, 얘가 제가 지금은 그림을 갖다가 잘 그리려고, 대략적으로 그리려고 그렇게 한 거지, 얘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회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y는 x와 y는 2x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회전한 게 아니라, 이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지면 사실은 좌우에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손이 보이면은 좀 좋으련만, 좌우에서 y는 x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좌우에서 찌그러뜨린 거예요. 좌우에서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늘리는 거예요. 일종의. 지금 좀 이해가 어느 정도, 아니 웬데요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만, 대략만 알아두세요. y는 x 제곱이라는 그래프도 있잖아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y는 x 제곱이야. 안 되나? y는 2x의 제곱이에요. y는 3x의 제곱이야. 어이구야. 얘는 이렇게요. 즉 얘네들도 이 y는 x제곱,
y는 2x의 제곱, y는 3x의 제곱. 이렇게 요 앞에 숫자가, 근데 x 앞에 숫자가 이렇게 꼽혀 x예요. x. 물론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 루트 2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냥 x의 제곱이었던. x 앞에 숫자들이 이렇게 뭐 물론 2분의 1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양쪽에서 좀 누르는 현상입니다. 이게. 근데 그 필요는 그닥 필요는 없어요. fx의 그래프가 있을 때 f의 2x의 그래프는 이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더 좁혀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그래프든. 근데 그것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하면은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도 없이. y는 x제곱의 그래프 그냥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에요. y는 2x의 제곱 그래프 뭐 이것보다는 물론 비교를 요 두 그래프가 있으니까 뭐 요렇게 그리면 되겠지. 얘네들은 우리가 관심 없어. x축 앞에 이렇게 어떤 숫자가 있냐 없냐 그닥 관심 없거든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런 것만 따져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왜냐하면은 삼각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주기함수예요. 일단 주기함수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주기함수의 표현법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고 여기 있는 과목들 단원들은 지금 다 중요해요. 파동이잖아요. 얘네들은 이게 파동이에요. 문제는 이런 파동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파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폭을 갖다가 늘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폭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뭐 쉬운 거니까. 되셨어요? 즉, 이 파동과 이 파동이 있다라는 거지. 왜 지금 우리가 주기함수를 갖다가 주기함수라는 걸 갖다가 처음 배우다 보니까 주기라는 걸 갖다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함수는 특징이 주기함수기 때문에 주기를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많이 낸단 말이죠. 되셨어요? 즉, 이 함수의 주기를 갖다가 판독하는 게 중요하거든. 괜찮으신가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치환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가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무것도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받는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되게 될 거라는 말이죠. y는 a의 사인에 k의 x 빼기 m 더하기 n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갖다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함수를 갖다가 받게 되면은 도대체 주기가 뭔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갖다가 꼭 그려야 될 수도 있고 안 그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시작부터 자꾸 웃는 이유가 전천단원에 뭔가 하나 빼먹은 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너무 중요한 건데 빼먹었어.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강의를 갖다가 이 삼각비 관련 강의를 갖다가 다시 처음부터 할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 하다가 도저히 그거는 못 하겠고 다시 돌아가서 그 편집만 하려고요. 예, 편집만 할 건데 어찌 됐든 얘를 그래프로 그려야 될 때도 있고 이거 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방정식으로만 풀 때도 있어요. 으로만 풀 때도 있어. 뭐가 됐든지 간에. 되셨어요? 근데 이런 함수에 주기를 가지고 장난을 갖다가 많이 친단 말이지. 얘네들은.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명심을 갖다가 좀 해주겠습니다. 즉, 주기라고 하는 거는 삼각함수에서요. x 앞의 숫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다 전개해 주시면 kx 빼기 km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x 앞의 숫자 k에 의해 결정이다. 되고 각 삼각함수의 주기는 k분의 원래 주기. 라고 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사인에 예를 들게요. 사인에 만약에 3x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의 주기는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주실 때 주기부터 판독하시는 게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프를 언제 피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는 걸 갖다가 사인 3x 주기는 뭐다? 3분의 사인의 원래 주기 얼마? 2파이가 주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냐? 사인 앞에 뭐 부호도 이런 것도 아무 숫자도 없으니까 되셨어요. 즉 3분의 2파이를 가지고 한 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파이라고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거의 절반이니까. 되셨나요? y는 탄젠트 2분의 x가 있었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데 2분의 1분의 탄젠트 원래 주기 파이 해가지고 얼마? 2파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탄젠트도 앞에 뭐 부호든 숫자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즉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탄젠트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주시는데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가 이제 파이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파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을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y는 코사인 파이 x라는 게 있었다라고. 오씨 어려워. 겁먹을 게 없지. 이거는 오히려 더 좋아요. 왜? 주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난다? x 앞에 숫자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 얘는 파이분의 코사인 원래 주기 2파이 해서 주기는 얼마? 2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주기 그려주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얼마? 2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는 얼마?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그러면은 2분의 1, 여기는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얘는 그냥 앞으로 계속 뻗어나갈 거야. 이렇게. 이해 가셨나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y는 근데 이것만 좀 외워두셔야 돼요. y는 a 곱하기 사인의 kx다 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면은 이 함수의 주기는 k분의 2파이 x 앞에 있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y는 a에 y는 a의 코사인의 kx가 있다. 주기는 k분의 2파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y는 a의 탄젠트 kx가 있다. 주기는 k분의 파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주기. k분의 원래 주기. 라고 좀 외워두시면은 주기에 관련돼서는 물론 기본 주기 자체를 갖다가 못 외우고 계시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그 정도야 다들 외우시겠지. 그리고 그래프도 당연히 기본 그래프 제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잖아요. 요 앞에 A가 결정 짓는 거는 뭔데? 얘는 A가 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A가 결정 짓는 거는 뭐냐면은 진폭이요. 즉 만약에 이런 파동이 있었다라면은 얘를 갖다가 파동의 파장 이 주기는 유지하면서 얘를 갖다가 더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이렇게 똑같지? 되셨어요. 즉 A가 결정해 주는 거는 일종의 진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A는 진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A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얘는 참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X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가로로 밀거나 또는 땡겨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A라고 하는 거는 세로로 땡겨내거나 누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로로 누르거나 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K라고 하는 놈은 가로로 누르거나 당겨내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세요. 되셨어요? 왜 우리는 나중에 돼가지고 뭐 이 진폭 정도 차이야 그냥 쉽게 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진폭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게요. y는 2배의 sin x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기는 그냥 2파이예요. 그죠? x 앞에 숫자가 그냥 1이었던 거니까.
근데 요 앞에 사인 앞에 삼각함수 앞에 있는 이 2라는 놈 때문에 진 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얘는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쭉 그래서 해놓고 여기가 2파이였던 건데 여기가 그냥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최소 값으로 우리가 결정을 갖다가 해주셔도 되는 거거든요. 되셨어요? 진폭. 그래서 진폭 또는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는 최대 최소의 영향을 갖다가 미친다. 의 영향. 되셨어요? 즉 이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런 함수를 갖다가 y는 a의 sin kx라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y는 a의 sin의 k의 x 빼기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사실은 이걸 주고 정보를 읽으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주기는 얼마야? 진폭은 잘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진폭은 물리에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최대는 얼마야? 최소는 얼마야? 이걸 갖다가 묻게 됩니다. 물론 얘는 y는 a의 sin의 kx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야? 이 정도는 물을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안 어려워. 하나만 좀 외워주시면 돼. 헷갈려서 그러는데 왜냐면은 진폭 x 앞에 이 a는 그냥 2 곱해주면은 진폭이 2배 되고요. 3 곱해주면은 진폭이 3배 되고요. 4 곱해주면 진폭이 4배 되거든. 그냥 순수해. 근데 얘는 사실은 2 곱해주면은 주기가 2분의 1로 줄어들어. 3 곱해주면 주기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2분의 1을 곱해주면 주기가 2배가 돼. 그러니까 역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냥 외우시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얘의 주기는 k분의 얼마다 2파이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최대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최대 최소값은 그냥 사인에 뭐 안에 주기가 얼마가 됐든 k의 x 빼기에 뭐가 됐든 사인 값 자체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예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예요. 됐어요. 즉 a 곱하기 사인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일까요? a가 양수였다면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가 되게 될 겁니다. 물론 a가 음수였다면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a 사인의 요거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a에서 마이너스 a 사이 요렇게 나오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문제풀이에서 많이 쓰여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a 사인에 있을 거고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n a 더하기 n 사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되셨어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기를 읽어주시고, 물론 A가 양수라는 가정, A가 음수였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양변에 A 곱해주실 때 뒤집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음수였다라면은 A 더하기 N이 최소가 되게 될 거고, 오히려. 이게 왜냐면, 그죠? 이렇게 뒤집히게 되니까. 예, 뭐 아무튼 그건 치우고. 그래서 A 더하기 N이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A 더하기 N이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y는 a의 sin kx를 왜 x 대신에 x 빼기 m이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라고 요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세요. 되셨어요? 예, 요걸 갖다가 읽어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문제를 갖다가 좀 내보겠습니다.
조금 난이도 채워볼게요. 아니다. 일단 기본으로 한번 가고요. 자, 이 함수가 있으면은 이 함수의 주기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최대값 얼마인지, 최소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평행이동 y는 3 sin 2x를 어떻게 한 건지, 2x를 어떻게 한 건지. 진짜. 어떻게 한 건지 한번 적어봐 주시고요. y는 얘는 주기가 얼마인지, 최대가 얼마인지, 최소가 얼마인지, y는 5 탄젠트 2분의 1 x를 어떻게 한 건지 좀 읽어봐 주시고요. 잠시만요. 위에 것들 하시고 계시죠? 얘도 동일하게 주기가 얼마인지, 최대가 얼마인지, 최소가 얼마인지,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 파이 x를 어떻게 한 건지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주기는 2분의 2파이, 즉 파이가 주기가 되겠죠. 사인이었던 거니까요. 됐죠? 최대는 얼마? 3 더하기 1, 4가 되게 될 거고요. 최소는 얼마?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2가 되게 될 겁니다. 헷갈리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가세요. 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그래서 3 사인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다. 마이너스 3 사인에 더하기 1은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다. 그래서 최소, 최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를 x축으로 얼마만큼? 3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괜찮으세요? 얘 같은 경우는요. 주기는 얼마? 2분의 1분의 원래 주기 해서 얼마? 2파이가 주기가 되겠다.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아닙니다. 그냥 무한대에서 무한대예요. 무한대 아직 뭐 그냥 쭉 계속 이렇게 y값 되셨어요. 즉 원래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5배를 갖다가 곱해본들 최대가 있다 없다? 없다. 최소가 있다 없다? 없다. 되셨나요?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되셨어요? 얘는요. 답 내셨죠? 답 안 내셨으면 이거 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주기는요. 2죠. 최대 최소는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최대는 0이 되게 될 거고요. 최소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6이 되게 될 거예요. 그 왜? 코사인은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던 거니까. 즉 마이너스 3 코사인은 부도 방향 바뀌죠. 즉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되게 될 거고 마이너스 3 코사인 빼기 3이었던 거니까 얼마? 0에서 마이너스 6 사이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기본적인 실수 하지 맙시다. 이거의 그래프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2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일단 이게 기본적인 함정이에요. 되셨어요? 왜?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의 그래프를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행이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x 대신에 얼마를 넣어서 저 식이 나오냐는 거잖아요. 즉 그걸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꼭 파이를 갖다가 묶어내세요. 묶어내셔야지 우리는 실제 x 대신에 x 빼기 2분의 1이 들어갔구나. 즉 x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구나.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미리 이거부터 얘기를 갖다가 좀 하고 넘어 잠깐만 이거 죄송해요. 이거 나 이거 생각도 안 하고 너무 강의를 갖다가 짧게 잡았나 본데. 예, 아무튼 에휴 제가 이래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이제 그 수원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포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포기라고 해서 끝까지 이제 포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삼각함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마지막에 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건너뛸 수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예, 되게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 중에서 될 수 있으면은 건너뛰고, 될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건너뛰고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런지를 갖다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y는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봐요. 2배의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봐요. 내가 만약에 이런 함수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를 갖다가 풀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에 제가 지수 함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2차 함수의 매력은 꼭지점이에요. 그래프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4분면을 갖다가 그려놓고 여기가 3, 마이너스 7를 갖다가 기점으로 뭐 이렇게 이뤄내겠지. 몰라 정확하게 x절편이 어떻게 되는지는 x 대신에 이제 0 넣어 보시면 오 x절편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냥 그리기가 쉬워요. 되셨어요. y는 만약에 이런 함수가 또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리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 얘는 유리함수잖아요. 유리함수의 매력 포인트는 수평정근선과 수직정근선이에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왜 분모가 0되기 때문에 라는 수직정근선을 갖다가 가지고요. y는 2라는 수평정근선을 갖다가 가져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려주시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라는 이 정근선을 갖다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 점 하나, 아무 점이나 하나 찍어보시면 x 대신에 0 넣어보시면 0, 마이너스 7 나오거든? 즉 이렇게 그래프야, 나머지 하나 그래프 이렇게야.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되셨어요? 지수함수 y는 뭐 만약에 2배의 3의 x 빼기 2에 더하기 1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지수함수에서는 얘의 매력 포인트는 수평정근선입니다. 포인트 자체가 수평정근선이 매력 포인트예요. 되셨어요? 즉, y는 1이라는 수평정근선을 갖다가 가지고 그리고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런 함수가 될 거다.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꼭지점이라는 기준이 있고 이 그래프 자체가 단발마적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변화를 주고 나서 끝이 난다라는 거지. 제 말 뜻이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러면은 삼각함수의 뭐 사인 함수를 갖다가 예로 들겠습니다. 사인 함수의 매력 포인트는 뭔데?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그냥 주기적으로 파동처럼 가는 함수다라는 거지. 한 주기만 그린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삼각함수를 갖다가 그렸다 손치더라도 얘네들은 매력 포인트가 없어요. 아니, 없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파고 즉 가장 높은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기는 하지만은 얘네들은 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되셨어요. 거기에다가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함수를 갖다가요. 지금 이 그냥 사인 x예요. 주기가 2파이죠. 즉 마이너스 2파이만큼 평행 이동해 볼까요? 원래 함수예요. 그래프가 똑같아. 마이너스 4파이만큼 평행 이동해 볼까요? 원래 함수예요. 똑같아. 자, 이게 사인 함수였다라고 치자. 2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왜? 계속 뻗어나가기 때문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가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짜증이 나요. 이 그래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종의 포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만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2차 함수나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내가 어떤 값을 갖다가 넣든 뭐 해가지고 보통 y 값들을 갖다가 찾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점들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갖다가 만들잖아요. 근데 y는 sin x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일 때 우리가 값을 낼 수 있는 값들은 x가 0일 때 y가 0이라는 이 값, sin 0은 0이다. 이제 이거는 그래프에서 사실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x가 2분의 파일 때, 아니야, x가 6분의 파일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빼먹었어요, 앞에서. 그래서 30도, 45도, 60도, 90도, 0도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특수한 값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b들 2분의 1 또는 루트 2분의 1 또는 2분의 루트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특수 각들을 얘기하면서 특수 b들을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기도 하고, 이거 편집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일단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y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왜? 사인 6분의 파이니까. 사인 30도였던 거니까. x는 4분의 파이면은 y는 루트 2분의 1이다. x는 3분의 파이면은 y는 2분의 루트 3이다. x가 2분의 파이면은 y는 1이다. 왜에? 뭐 물론 여기에서 이제 120도는 그 다음에 뭐 150도는 이런 거 물을 수는 있어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3분의 2파이는 6분의 5파이는 이런 거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걸 갖다가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어찌됐든 특수비에 특수각에 관련된 값들이잖아요. 즉 특수각에 그러니까 일종의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론 나중에 이제 저 수 미적분을 갖다가 가시면 좀 더 다른 값들을 갖다가 찾아내실 수는 있지만은요. 한 4분면 내의 이 값들에서 3개씩밖에 못 찾아내요. 일종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4분면 내에서 이 값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값은 기본적으로 3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괜찮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 7분의 파이 그래서 알겠는데 사인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는 우리가 각으로 바꿔주시면은 사인의 7분의 180도가 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사인에 뭐 우리가 뭐 정리해 주시면 이거 무리수로 나오게 될 거죠. 그러니까 이 값 얼마인데 몰라요. 이거는 계산기를 쓰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y는 뭐 a 사인의 kx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a는 양수였다라고 할게요.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더하기 n 내 그래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방정식으로 나왔을 때 계산적으로 들어가시든 아니면은 평행이동 그래프를 그리시든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a는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왜? 이 그래프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요렇게 y였다라고 합시다. 해주시고 뭐 k, a는 양수였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그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k분의 2파이다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은 k분의 파이였겠죠. 여기는 2k분의 파이였겠죠.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a 사인의 kx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요 기준선을 y는 n이다 라고 표현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걔가 양수였으면 적당하게 여기에다가 x축 그려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y는 a의 사인에 k의 x 빼기 m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얘부터 조금 거슬리긴 거슬려요. 거슬리긴 거슬리는데 얘도 그닥 문제 없어요. 얘는 x축을 갖다가 먼저 해놓고요. 사인 한쪽이 그리세요.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m이었으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러면은 여기는 m 더하기 k분의 2파이가 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m 더하기 k분의 파이. 이제 연결해서 그릴게요. m이 양수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대략적인 굉장히 작은 양수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맞춰가지고 뭐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라고 해봐봐. 그러면은 대강 여기쯤에다가 y축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세요. 되셨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y는 a의 사인에 k의 x 빼기 m 더하기 n이라는 이거요. 우리가 평행 이동은 다 읽어내실 수 있어요. 평행 이동 다 읽어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주기도 읽어내실 수 있고요. 최대가 얼마인지 최소가 얼마인지도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얘가 나왔는데 즉 수평 이동도 있고요. 우리가 좀 전에 해봤듯이 수평 이동만 있다? 문제 푸셔야 돼요. 수직 이동만 있다? 당연히 푸셔야 돼요. 근데 수평 이동 플러스 수직 이동이 있다. 근데 얘를 갖다가 fx라고 두고 fx는 k를 만족하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경우는 두 가지예요. fx는 k였던 거니까 a의 사인에 k 쓰지 말자. kl이라고 쓸게요. a의 사인에 k의 x 빼기 m 더하기 n는 l이다 라고 세팅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일단 풀어줄 거야. 사인에 k의 x 빼기 m l 빼기 n 나누기 a다 이렇게 풀어주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값이 특수비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얘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아니에요. 특수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비에 해당하는 특수값들을 거꾸로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4분면에서의 삼각비로 그냥 푸는 문제예요. 얘는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만은 얘가 7분의 1이 나와. 이것도 할만은 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쳐내고 난 다음에 해주면은 얘는 그냥 y는 7분의 1이라는 그래프고요. 얘는 이제 사인을 왜 n을 갖다가 넘겨주고 a를 갖다가 넘겨줬기 때문에 사인 kx 그래프를 갖다가 x축으로 n만큼만 평행이동, 수평이동만 하면 되는 거거든.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수평이동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즉 특수비가 나왔다? 나오면 절대 그래프 아니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특수비가 나왔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 4분면에서의 삼각비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수비가 아니야. 특수비가 아니면은 우리는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즉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제가 미안해요. 이거는 왜 제가 지금 막 땡겨서 이렇게 앞에서 개념 설명을 다 해놓고 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갖다가 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풀이에서도 문제풀이대로 다 설명을 갖다가 해놓습니다. 즉 우리는 삼각비는 뭔지는 몰라도 삼각비 또는 삼각함수는 는 L이다. 또는 삼각함수는 L보다 크다라는 요렇게 방정식 부등식을 갖다가 풀 때 두 가지예요. 다 정리해봤더니만은 특수비로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래프가 아니고 무조건이에요. 얘는 그래프 그리면 망해. 뭐 물론 부등식에서는 기본 그래프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프로 하면 망해요. 망하고 4분면에서의 삼각비를 쓰셔야 돼요. 근데 특수비가 아니잖아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7분의 1이 나왔다. 3분의 1이 나왔다. 특수비 아니에요. 되셨어요? 즉 특수비가 아니면은 얘는 무조건 그래프예요. 4분면 아무 의미 없어요. 되셨나요?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있어가지고 이 그래프가 수평 이동만 하면 된다. 트라이 해야죠. 별로 안 어려워요. 수직 이동만 하면 된다. 트라이 해야죠. 별로 안 어려워요. 물론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지. 수직 이동보다 수평 이동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더 난해해요. 되셨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수평 플러스 수직이 나온다. 죄송해요. 포기해야 돼요. 무조건 맨 뒤로 보내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지금 특수비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2, 3분이면 돼요. 되셨어요? 그랬을 때 2, 3분도 필요 없어. 1, 2분이면 와. 죄송해요. 이것도.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1, 2분이면 와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1, 2분이면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위의 상황이 나온다라면은 나 문제 푸는데 얘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한 2, 3분이면 풀어요. 얘도 2, 3분이면 풀어요. 얘도 2, 3분이면 풉니다. 얘는 풀어도 10분이에요. 당연히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1, 2분 시간 투자는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1, 2분 시간 투자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삼각 방정식이랑 삼각 부등식은 삼각 함수 중에서 가장 모든 학생들이 싫어하는 파트예요. 우리가 앞에 그 지수 법칙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다 싫어하는 파트, 애매하고 헷갈리고 싫어하는 파트가 뭐뭐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그 파트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거기서 무조건 문제가 100% 나와요. 수능에서도 삼각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요 특수비면 요렇게 다 해봐야 그러면 3에서 5분이면 문제 풀어요. 예? 4점짜리에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기본적인 삼각 방정식 문제가 4점짜리 초반대에 나와요. 나오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줘도 애들이 잘 틀려. 왜 다 싫어하거든. 근데 이건 연습 조금만 하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프 그려야 되면 이제 조금 호불호가 갈립니다. 학생들이 그래프랑 얼마나 친숙하냐 안 하냐, 즉 미적분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왜 미적분 가지면 삼각함수를 갖다가 더더욱 연습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도 똑같습니다. 1, 2분 투자까지는 하세요. 그 대신 이 1, 2분 투자가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특수비가 아닌데,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근데 수평이동, 수직이동이 다 들어가 있네? 포기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포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실제 왜냐면은 그래프 그리는 데만 거의 5분이에요. 문제는 사람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 그래프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5분을 투자해가지고 그래프 그렸는데 거기에 실수가 끼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나 5분 투자하고 끝내는 틀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 문제는 덤비는 거 아닙니다. 덤빈다고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덤비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도 20문제면 한 문제 정도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추지 말란 소리예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얘기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함수의 표현이에요. 이제는 사실은 그냥 문제집에서는 보면은 주기함수에 대해서 먼저 막 소개를 하고 주기가 p인 주기함수를 갖다가 주기가 p인 주기함수를 갖다가 표현하면은 f의 x 더하기 p는 fx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저도 수투나 이제 확통을 가게 되면은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또 정리도 해주고 확통이란다. 미적분을 가게 되면은 정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주기함수를 갖다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도대체 주기함수가 뭔데? 라는 이 개념조차 안 된 사람들한테 주기함수에 대한 정의부터 그 다음에 기호적 표현부터 이렇게 알려주고 들어가면 그게 먹히냔 말이지. 되셨어요. 예, 먹히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는 이 개념 강의를 다 하고 이거 상관까지 끝내시고 나면은 6단원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상관까지 다 개념 강의 듣고 가세요. 예, 이제는 앞에서 우리가 주기함수라는 게, 삼각함수라는 게, 사인함수라는 게, 주기가 2파이, 기본적으로는 사인함수는 2파이, 코사인함수는 2파이,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는 파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그래프적도 어느 정도 친숙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하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트리키한 면이 있어요. 트리키한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갖다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를 갖다가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전하게 사인 함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잘 그린 듯? 요렇게만 좀 해보겠습니다. 즉 삼각함수 y는 sin x를 갖다가 제가 요렇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2파이 그죠? 이제는 조금 친숙할 거예요. 4파이 미친놈이네. 4파이가 되게 될 거고 여기는 6파이가 되게 될 거고 물론 요 다음 강의까지 들으시면 더 친숙해지실 겁니다.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게 되는 요런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여기를 갖다가 한번 그어 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를 fx는 sin x라고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a 값이었다라고 해봐요. 됐어요. 그러면은 뭐 요때의 y 값은 뭐 sin a가 되겠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좌표는 그럼 얼마가 되겠다? a 더하기 2파이가 되겠죠. 엄마야 f에다가 a 더하기 2파이를 갖다가 넣어주셔도 여전히 y 값은 어떻다? 왜? 지금 같은 수평선에서 나오는 좌표들이잖아요.
여기는 a 더하기 4파이가 될 거라는 거지. 왜? 여기에서 여기도 2파이 간격이 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서 여기도 2파이 간격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4파이라는 간격이 나오겠죠. 거기뿐만이 아니죠. 제가 만약에 이런 L을 갖다가 했다라면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B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엄마야 여기는 B 더하기 2파이가 되겠다. 되셨어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다? B 더하기 4파이가 되겠네. 아, 이 함수는 왜 이런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기로 했다? 주기 함수라고 했잖아요. 주기가 영어로 피리어드예요. 이런 말씀 해서 그거 하지만 생리 주기 이런 거 할 때 주기가 피리어드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를 갖다가 주기 함수라고 해서 periodic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소문자로 썼지? 예, 어제 대문자로. 그래서 주기 함수를 대표하는 숫자가 요 p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사인 함수를 갖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f의 a 값이랑 f의 a 더하기 2파이 값이랑 f의 a 더하기 4파이 값이랑 등등등등 얘네들이 계속 어떨 거다? 같을 거다. 물론 f의 a 빼기 2파이도 같겠죠. 왜 이쪽으로도. 그럼 여기 좌표는 a 빼기 2파이가 되게 될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한 주기씩 더한 이 y 값들은 다 같을 거라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즉 함수의 fx 주기함수 fx의 주기가 p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p는 fx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주기함수, 주기가 p인 주기함수이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p는 fx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 방향은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트릭합니다.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 트리키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거 괴롭힘을 좀 덜 해야 되는데 내신에서 좀 나올 확률이 가끔씩 있어요. 말장난. 이게 이제 막 주기를 가지고 주기를 처음 배운 학생들한테 주기를 니네가 잘 알고 있어? 라는 이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뭘 제대로 이해해야 어찌됐든 그런 말장난을 갖다가 하기 위한 문제가 내신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수능에서는 반대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 보편적이에요. 함수 fx는 f의 x 더하기 p는 fx로 만족한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 함수는 f는 주기함수이면서 주기가 p인 주기함수구나. 를 갖다가 얘기하면 돼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수능에서는 거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1000문제 중에 999문제는 그냥 주기가 p인 주기함수구나. 바로 해석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세요. 근데 1000문제 중에 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모의고사에서는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네 주기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 라는 걸 갖다가
그래서 이 상가감수 파트가 시험에 나오려면은, 왜냐면은 학교에서 다 배운 걸 갖다가 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한 9월 모의고사쯤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수능까지는 이게 잘 안 갑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에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오는데, 주기가 p인 주기 함수이면 요 표현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요 표현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항상 주기가 p인 주기 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즉 f의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f의 a는 f의 a 더하기 2파이를 만족할 수도 있지만요. a 더하기 4파이를 만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아. 를 갖다가 굳이 한 주기로 소개를 시켜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되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최소 피에 대해 정확한 표현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p는 fx를 만족한다. 왜? 요 상가함수 요 예를 갖다가 들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f의 x는 f의 x 더하기 6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6파이씩 건너뛰어가지고 세조개씩 건너뛰어가지고 가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삼각함수의 주기를 갖다가 우리가 6파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어요? 즉 이런 얘도 만족하고요. 얘도 만족할 거지만 이게 p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p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양수 p. 뭐 물론 최소 p. 음수로 가면 또 뭐 마이너스 2파이도 되죠. 마이너스 4파이도 되죠. 마이너스 6파이도 되죠. 점점 더 작아지는 거니까 최소 양수 p라고 해야 되겠지만 에 대해 f의 x 더하기 p는 fx를 만족한다. 라고 하면은 주기가 p인 주기 함수인 거예요. 되셨어요? 즉 정확한 표현은 주기 함수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 줄 때는 최소 양수 p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p는 fx를 만족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얘는 빼도 박도 못하고 주기가 p인 주기 함수인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였던 거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문제는 두 가지예요. 보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은 결론은 보편적으로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결론은 이게 이제 내신이겠죠. 까다로움. 요게 유형중심이나 쌤에서도 나올 겁니다. 아니 까다로운 건 아니야. 그냥 되게 막 트리키하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까다로운 여기에서는 주기 함수는 맞아요. 됐어요. 문제는 주기가 2분의 p일 수도 있고요. 요 p라고 하는 게 한 주기를 갖다가 넣은 건지 두 주기를 넣은 건지 세 주기를 넣은 건지 내가 모르잖아. 3분의 p일 수도 있고 4분의 p일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만약에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4는 fx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본다면 얘는 주기가 4인 주기 함수인 거예요. 가능한 주기는 이따구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불가능한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1번은 주기가 4야. 오케이, 되는 거예요. 2번은 2야. 아, 그러면 두 주기가 4였나 보다. 즉, 나누기 2 해주신. 3번은 3분의 4야. 4번은 5분의 4야. 6번은 7분의 5야.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시다. 되셨어요? 즉, 얘였으면은 그냥 주기가 4여서 주기 4. 응. 얘는, 이 지금 4라는 게 두 주기를 표현한 거네. 얘였다라면은, 이 4라는 게 세 주기. 이 주기에 3개. 주기가 3분의 4였던 거니까 곱하기 3 해주시면은. 즉, 여기에다가, 이거는, 여기 나오는 이 값에다가 곱하기 자연수를 해가지고 4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즉, 얘 같은 경우는 7분의 5가 나오기 위해서는 7분의 5 곱하기 자연수 해가지고 4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죠. 왜? m은 28분의 5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좀 까탈스러운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중에 차치, 그리고 내신 지나면 더 이상 안 물어봐.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그래서 절대 얘네들은 주기함수의 fx의 주기가 p이면은 얘는 맞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p는 fx이다. 이거는 99%는 맞는데 1%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물론 팩트 자체로는 전혀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은 문제를 내는 확률을 갖다가 따져보면은 거의 99.9%는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보편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99.9%야. 되셨어요? 0.1%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수학 전공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걸 머릿속에 다는 아니더라도 요 표현 자체를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거의 갖다라고 두시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참 이것도 그냥 교과서에서는, 교과서나 뭐 문제집 뭐 여기에서도 한두 줄 설명하고 말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꼴을 못 봐주겠어요. 한두 줄 설명하고 말았으면은 한두 줄에 맞는 문제를 내라고. 제발 좀 그래야 되는데, 한두 줄 설명해 놓고는 그 다음에는 니네가 이거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문제를 낸단 말이죠. 미친 거지. 설명을 해주고 하라고. 설명을 해주고. 조금 제가 좀 이런 데 불만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설명을 갖다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기 읽어내는 법, 최대 최소 읽어내는 법 다 아셔야 되고요. 주기함수의 표현 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 나왔을 때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문제 풀이에 들어가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예, 다 알려드리지만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특수비가 나온다라면은 4분면의 삼각비와 기본 삼각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되셨어요? 근데 특수비가 안 나온다라면은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야 된다.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 우리가 수평 또는 수직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 오케이, 할만하다. 트라이 하자. 근데 둘 다 해야 된다? 때려쳐. 너는 제일 마지막에. 시간 없으면 그냥 안 푸는 문제로 제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조금 강의가 이번에 덩치 엄청 많이 컸구나. 예,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삼각함수 파트 3 각변환. 요거는 오히려 진짜 짧습니다. 30분 내로 끝이 나요. 요거까지 하시면은 삼각함수 그래프가 굉장히 친숙해지실 거예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